각이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도 멋진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멋진 정도가 아니고 뜨겁죠. 너무 뜨겁네요.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너무 뜨거울 때는 우리는 항상 그 반대의 이름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서 돌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 취하지 말자.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말고 과연 다른 무슨 문제는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봐도 일단 당분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환호하는 그런 흐름들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는데 트럼프의 마지막 선물 이런 생각도 들었고 위험자산의 총공세 또는 위험자산 전성시대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더군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상승분을 2020년에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곧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면 광고가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희는 광고 없이 직진하는 방송 증시각도기 TV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셀렉해서 액기스만 앙꼬만 먹는 거예요. 팥 앙금만 뽑아 먹는 거야. 찹쌀떡 얇은 것조차 필요 없어요. 팥 앙금만 쫙 뽑아 먹고 오늘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하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면서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어제와 그제 이틀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으로 이제 이렇게 낙점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시장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마지막 하나 족쇄를 풀어줬던 건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뉴스가 가장 크게 물꼬를 열어주면서 자넷 옐런발 폭죽을 터뜨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제 미국 시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참모진과 연방총무청 GSA에 조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계속 물귀신처럼 자꾸 늘어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우려를 날리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덕분에 이제 닷을 올렸으니 우리는 바다로 출발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시장은 갔습니다. 특별히 자넷 옐런호에 대한 기대가 왕창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걸 이제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뭐냐면 첫 번째, 부양책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경제 전문가이자 노동 문제도 전문가인 사람이 현재 빈부격차가 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도와야 돼 하면 그냥 돈 채권 찍어다가 다 갖다 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여기는 살리지만 재무시장이나 이 채권시장이나 금융시장 박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임명된 자넷 옐런은 누굽니까? 전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지. 다 알잖아. 이 사람은 여기 상황도 연준 상황도 빠삭하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재정이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남편도 전문가야. 게다가 또 보너스로 남편도 달려 있어요. 거기 남편도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그러니까 시장 이제 이거 완전 황금의 키를 쥐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극적 효과가 하나 또 쫙 하고 발현됐냐면 지난주에 문우신이 그랬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아침 시장에서 결투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문우신이 이제 재무장관이 긴급 구제 프로그램 그만해, 끊어, 끝,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뭐라고? 안 돼 이랬는데 없어,
딱 끊어버리니까 연준과 이거의 싸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게 뭐 불협화음들 근데 그 다음에 어차피 정권 이양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선수가 누구냐면 문우신 장관 이후에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야 이거 뭐 다 필요 없는 거지 이런 대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떡하지 이랬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나 이랬는데 아니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발적으로 환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우존스 지수가 3만을 돌파했습니다. 1.54 야 이 큰 시장이 1.54%나 거의 이 정도 지수 이 정도 미국 시장 이 정도 폭등이나 해야지 3만 4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S&P도 1.62%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3,635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31% 올라서 12,036 올랐고요. 러셀 2000도 1.83% 올라서 1851 올랐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갈게요. 갑자기 이제 지수를 얘기하니까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지수는 뭐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5%의 초강 어제 6.43%네요. 555달러 덕분에 시가총액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500조를 돌파한 거죠. 5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시가총액 5천억이니까 500조 돌파를 했는데요. 5,500억이라 550조라고요. 네, 알아요. 그럼 환율 알아서 하시면 되고.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있습니다. 이분도 증시각도의 팁에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네. 자, 하나하나 가볼게요. 위험자산이 총 공세가 됐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되냐면 어제 지표 중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나빴어요. 소비자 신뢰지수. PMI 지수도 중요한데 소비의 나라 미국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96.1로 전달 101.4에서부터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망도 98이었어요. 상당히 크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땠다? 무시했다. 상관없어. 왜? 그만큼 옐런 건이 컸고요. 옐런 건이 부각되도록 정권 이양을 해주겠다라는 발언이 판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채권 약세, 달러 약세, 주식 강세, 원자재 강세, 금 약세, 유가 강세, 신흥국 통화 강세, 터키 빼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금 약세에 관해서는 우리 홍익희 선생님하고 이제 홍익희 선생님이 우리 증시학도 TV 시청자분들 고급져 우리 시청자 완전 고급지지 뭐가 좋은지 아시는 분들이야. 내용을 구분할 줄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은 이미 금융시장의 정보 중앙에 상당히 깊이 들어오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막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주변 식구들 잘 보살펴 주시고요. 두 번째 좋은 일을 하시고요. 내용망은 그 다음에 한번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거꾸로 가지. 네. 자, 홍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언급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정하겠습니다. 금 약세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뭐 꼭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일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금 약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 증거금 제도를 채택을 하고 그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예요. 과거에도 2011년에 금값이 최고조로 달았을 때 온스당 1,800불을 돌파했던 그 시점에서도 이런 조치가 있고 나서 금값이 폭락했죠. 1,100불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그 가격은 채굴 단가였어요. 채굴 단가보다 낫다는 설도 있었고요. 일부는 거기까지 금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과거에 경험해봤던 사람들에게 증거금 인상과 그다음 레버리지 비율 축소를 하니까 시장이 휘청한 거예요. 오늘은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는 건 물론 위험자산 선호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달러가 약세였는데는 떨어질 요인이 없는 거예요. 금값은. 근데 이게 추가로 떨어졌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이 모든 게 딱딱딱 아구가 잘 딱딱딱 맞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것이고요. 그럼 어디가 튀어요? 암호화폐가 튑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18,000을 넘어서 19,000을 향해서 그 비트코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구리값은 1.39%나 올랐습니다. 7,308달러. WTI 4%나 급등해요. 폭등이지 이 정도면. 44.84달러. 지난주에 저는 주유를 했네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에겐 원화가 있잖아요. 원화가 다 막아준다니까. 원화가 1,109원. 지금 다시 1,110원인데 위안화에 비해서 방어가 안 돼요. 위안화는 지금 6.57, 6.59 다시 6.6을 향해서까지 땡기고 있거든요. 근데 원화는 1,119원까지 땡겼다 고스란히 빠지고 있어요. 고스란히. 근데 지금 1,109원 갖다 또 살짝 올려. 이거 지금 뭐 위안화 연동이기도 하지만 땡기는 거이기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환율이 강세예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는 지금 그 비율로 따지면 중국의 무역수지 규모 흑자 규모하고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감안을 해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물론 이제 규모가 크니까 뭐 그런 거 다 따져보면 또 어떻게 딱 떨어지지 않겠지만은 강세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원화 강세가 더 간다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본 계정에서의 흑자 폭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왜? 어제도 외국인 또 샀잖아. 지금 이번 달만 외국인들 6조 넘죠. 이제 6조가 넘어가면 50억 달러예요.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은 더 많이 들어가긴 하겠고 신흥국 시장에 외국 그 달러 자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근데 5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제가 최근에 다시 IMF 때 상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달러 규모로 따지면 지금 이 6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거 예, 어마어마한 규모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큰 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감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이제 또 누군가 통계치를 내겠죠. 저는 뭐 그런 작업까지는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남이 해준 걸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월별로 이 정도의 외국인 매수세면 진짜 기록적인 매수세가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오늘도 또 외국인들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 도이치뱅크에서도 이런 전망을 합니다. 이제 신흥국 통화 상승 가능성이 코로나 백신 나오게 되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내놓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환을 보면 유로가 강세, 그다음 엔화 강세, 달러는 약세. 근데 엔 달러는 그 큰 차이가 아닌데 유로가 상당히 큰 폭으로 그 달러하고 한 0.4%대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가 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10년물, 30년물 장기채는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단기물은 금리가 하락, 반대로 움직이는 단기와 장기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거 거의 대부분 저는 옐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미국 시장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채권 장기물 채권 금리의 상승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 약세에다가 장기물 금리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확 불러일으키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모든 게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2023년 웃기지 마. 그냥 2021년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시장은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인 옐런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환호하는 거야.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걱정거리는 뭐다? 미국 장기물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자넷 옐런까지 갔더니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해. 리무진 탄 거지. 김 기사 운전 좀 해봐. 그래. 운전 잘하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정말 올해 정말 특징 잊을 수 없는 한 해네요. 저는 오늘 이 지수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갖고 천국에 가요. 그러면서 근데 부자는 아주 너무너무 잘 살다가 지옥에 가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올해 그러네요. 3월 달에 지옥이었는데 지금 천국 패러다이스네 완전.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데 여기서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금융시장은 항상 이렇게 과도합니다. 쏠릴 때 항상 많이 쏠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은 뭘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대공황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황 위험이 있었던 것은 미국의 한계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터지기 시작해서 연쇄로 터졌다면 심각했을 건데 그 부분을 연준이 막았죠. 연준이 막았어요. 이런 긴급자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들은 뭐냐면 세상이 망할 것 같았습니다. 과도했죠. 지금은 반대의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산책하는 주인과 그걸 따르는 개, 이게 이제 경제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나타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명언 아닙니까?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던 주식가의 흐름은 왔다리 갔다리, 개가 주인을 산책하는 주인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하듯이 주식시장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주인과 동행하는 그 시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꾸준히 가는 게 아니고 훅 하고 몰려들었다가 훅 하고 빠져나가요. 패닉도 훅 하고 갔다가 훅 하고 빠져나가요. 이게 금융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를 다루는 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데 개인 투자와 기초 투자, 초기 투자자들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지 말고 기업만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시장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멘탈이 나가버릴 겁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나가고 나쁠 때는 나빠서 나가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다?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증시학도 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관련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백신 배포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신이 이제 몇 주에 나올 텐데 그것이 승인될 것을 예상하고 승인되면 얼마나 빨리 쫙 뿌려가지고 모두가 맞게 하느냐, 이것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은 다음 달 초부터 전국적인 차원의 봉쇄를 해제하고 지역별 및 상황별로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이달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상으로는 S&P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지수가 9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2%, 전년 대비 무려 7%나 상승했다. 14년 9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확실하게 그 부동산이 없던 것보다 꾸준히 좋은데요.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반영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24일 11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 29에서 15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중간중간 안 좋은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시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채권 매입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변경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장기금을 사줄 수 있다. 장기금리를 누르겠다라는 의지가 계속해서 연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재무부가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한 일부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것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 지난번에 문현신이 안 된다고 했던 거 끊자라고, 끝내자고 했던 것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근데 이것도 다 필요 없어. 옐런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는 호흡이 기가 막히게 찰떡궁합으로 맞겠지. 근데 실제로 가서 안 맞으면 그때는 충격을 받겠지만 지금 뭐야?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네라고 그냥 시장은 확정 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다? 미래를 땡겨오고 있다. 2020년 백신 이후의 시장이 회복되겠죠? 백신이 정말 퍼지면 회복되겠죠? 내년 5월쯤엔 정말 회복되겠죠? 좋아지겠죠? 그럼 올해 못한 거 내년도에 하겠죠? 못 쓴 거 내년에 다시 쓰겠죠? 근데 그거는 실물로는 내년 5월달 이후가 될 터인데 실물 경기 시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주식은 지금 그것을 향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내년 5월 달에 있을 현실의 상황을 다 땡겨서 시뮬레이션에서 AR, VR이 벌써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우린 미래가 보여. 미래가 다 보여. 내년 어떻게 될지 우리 확실히 보여. 자,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주식시장 흐름이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증시각도의 TV 여러분들 수요일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장에도 여러분 즐거운 얼굴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뜰지 모르니까 꼭 알람은 좀 설정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게스트들을 모시고 함께 발전하는 증시각도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키워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은 사회존재니까요. 인사드립니다. 안녕.